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도 최근에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왜 또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또 뭐 여야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영 논리에 지금 빠져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특히 이제 이 언론중재법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이 언론중재법 반대 이유 논거로 제시하는 내용 중에 엄연히 이거 사실과 다르거나 또 오히려 잘못된 그런 여론을 의도하는 그런 이른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가 보여서 저는 이것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진영 논리를, 진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떠나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찬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전한 찬반 논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 가지고 특히 반대 여론이 왜곡돼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 진영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언론중재법 반대론자들의 어떤 그 주장, 그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은, 이 언론중재법은 이 민사소송의 어떤 그 기본 법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고의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모두 전가시킨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 30조의 2, 제 2항인데요. 자, 법원은 언론 보도 등이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을, 원고가 져야 할 입증 책임을 언론사, 피고가 되는 언론사에게 다 전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때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 입증 책임에는 일단은 그 이 언론 허위 조작 보도와 관련해서는 허위 조작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허위성, 그 다음에 뭐 조작성, 그런 것들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실, 그리고 그 보도의 위법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와 그 언론 보도와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도 이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다 원고가, 즉 언론 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네 가지 경우, 명백히 허위 조작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할 뿐이죠. 이 고의 중과실은 이런 내면, 어떤 사람의 그 의도,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 법에서는 그것을 단지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규정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고의 중과실에 반대되는 추정케 하는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서 이 고의 중과실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고의 중과실의 추정과 같은 추정 조항은 다른 법령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상표법이니 또는 특허법이니 이런 데서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백히 그 주장, 뭐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다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히 이 법안의 내용과는 또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그 배상액이 언론사의 어떤 무슨 매출액에 연동을 해서 뭐 최대 뭐 5배까지 뭐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명백히 또 법안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원래 당초 법안에는 이 언론사의 어떤 매출액, 언론 보도와 관련된 매출액에 연계해서 그 배상 책임액을 산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나 하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단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액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손해액은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한을 정하는 것이지, 상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 그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딱 5배에 이르는 그런 책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배, 2배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장도 이 법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 언론중재법에서 유일하게 새롭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예를 들면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이미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장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되겠죠.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이른바 대기업의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 원래 당초 법안에는 그들에 대한 허위 조작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우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논란이 있어서 이 법안에서는 이 이른바 고위공직자, 권력자라든가 주요 대기업의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 배상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직자나 대기업 주요 임원들은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국 교수가 지금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죠. 예.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 씨와 관련한 범죄 혐의라든가 그런 범죄 혐의에 관련한 그런 사항들, 그런 이른바 공적 관심 사항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 이후에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걱정은 기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는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아니죠. 그러나 이 법안에서 이 징벌적 손배 책임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로서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그리고 또 이거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퇴진 이후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는 탈원전과 관련해서 뭔가 범죄 혐의라든가 또는 어떤 권력 남용의 그런 혐의와 관련된 보도를 한 경우에는 이 언론중재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개정 언론중재법은 시행일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되고 난 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금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그 계획에 따르면 설사 25일 날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로 이송이 돼서 공포가 된 후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내년 3월 초가 되겠습니다. 3월 초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보도, 이것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자체도 이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언론중재법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언론중재법 찬성하는 의견은 모두 옳고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런 찬반 논쟁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논쟁 자체, 반대하는 논리가 이른바 가짜뉴스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회의 잘못된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팩트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